안녕하세요, 김종현입니다. 오늘 여기 라라클래식 김포 게러지에 잠깐 왔는데요. 정말 귀한 차 이 영상에 담으려고 왔어요. 기아 스포티지라는 차예요. 이 앞모습만 보면은 아, 스포티지구나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런데 무려 투도어에 오픈이 되는 소프트탑을 가진 기아 스포티지 투도어 오픈 소프트탑 이라는 차입니다. 컨버터블 소프트탑이라는 차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정식으로 판매된 적이 없으니까 미국이나 유럽에는 조금 판매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본 게 인터넷상에서만 해서 2대 정도 본 것 같아요. 요 파란색 하고요, 그리고 빨간색 계열 한 대를 본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대를 드디어 라라클래식 컬렉션에 집어넣게 됐습니다. 축하해주세요. 이게 진짜 보기 어렵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대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고, 차 좀 좋아한다는 사람이면 엄청 사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외국에서도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매물들이 좀 나왔는데, 지금은 매물이 거의 나오지를 않는 초레어 희소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솔린 2.0 엔진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차 상태도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 주행거리는 거의 20만 킬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마일로 표시됐는데 14만 마일인가? 그 정도 되니까 거의 20만 킬로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체에서 잡소리도 안 나고요.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좀 아쉬운 게 있다 그러면 요 리어 쪽에 있는 호로 부분, 소프트 탑 부분이 순정 소프트 탑이 아니에요. 요거는 제가 조금 아쉽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인터넷 쪽에 여러 가지 검색을 해보니까 순정 소프트 탑하고 똑같이 생긴 물건을 애프터마켓에서 OEM으로 그 판매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구입을 하고 조만간 장착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뒤쪽이 소프트 탑이라 보니까 요 하이 마운티드 스탑 램프가 차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리어 스페어 타이어 쪽에 같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아주 특이합니다. 이런 모습은 좀 보기 어렵죠. 그 다음에 일반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요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 부분이 먼저 열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있는 뒷문이 해치처럼 위로 열리는 형태인데요. 이거는 그렇게 안 돼 있고 전체가 이렇게 열립니다. 이런 형태로 열리게 돼요. 그리고 소프트탑은 그대로 있게 됩니다. 작은 트렁크 스페이스가 이렇게 뒤쪽에 옆으로 열리는 도어 아래쪽에 안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하나가 조금 특이하고요. 그리고 좀 그 눈썰미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뒤쪽에 있는 그 테일램프의 형상이 약간 다릅니다. 그 일반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요 부분이 이렇게 아리져서 리어 게이트 안쪽까지도 조금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저 리어 게이트 있는 쪽에서 딱 끊어지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고요. 뭐 당연히 그 도어 2개짜리 이기 때문에 휠 베이스는 조금 작습니다. 원래 4도어 스포티지보다 조금 작아요.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되는 사양이라 그런지 프론트 범퍼가 조금 툭 튀어나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요 헤드램프나 테일램프의 형태나 모든 것들을 보면 스포티지 중에서는 약간 후기형에 해당되는 모델인데요. 그래서 실내의 디자인도 약간은 다릅니다. 우선 실내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전체적인 스포티지 투도어 컨버터블 소프트탑의 실내 모습이에요. 그 전기형에 비해서 대시보드의 디자인이 약간은 바뀌었고요. 그리고 시트의 디자인이나 패턴도 약간 다릅니다. 물론 이제 핸들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도 좀 다르죠. 전기용 스포티지가 3스포크인데요. 지금 이거는 4스포크, 이렇게 4개의 기둥이라고 할까요? 4개의 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어 쪽은 프론트를 젖히고 나면 이렇게 프론트 도어를 통해서 탑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 위에 있는 호로를 제낄 수가 있으니까, 여기 있죠, 이걸로 제낄 수가 있으니까 뒤쪽이 완전히 개방되면은 하늘을 보면서 뒤쪽에 있는 승객들이 스포티지를 즐길 수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대략적인 느낌은 이런데 프론트 쪽만 보면은 일반 스포티지하고 많이 다른 느낌은 들지 않고요. 그리고 리어 쪽 소프트 탑을 열었을 때 비로소 이 투도어 그 컨버터블 소프트 탑의 진가를 알 수가 있겠죠. 실내 들어가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실게요. 자, 내부에 이제 프론트 쪽에 있는 센터 페시아 쪽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장치들이라든가, 그리고 뭐 스위치들 이런 것들은 뭐 일반 스포티지하고 많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계기판 일루미네이션 램프를 조절하는 장치라든가, 그리고 도어 미러 쪽에 위치를 조절하는 레버라든가, 그리고 컵홀더가 이렇게 있네요. 전기형 같은 경우는 컵홀더가 없으니까 상당히 불편했는데 요거는 돼 있고요. 여기 좀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뭐 에라라고 할지 원가 절감이라고 해야 될지, 조수석하고 운전석하고 이 바람이 나오는 덕트가 같이 움직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움직여요. 좀 이게 다르게 움직이도록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걸. 요거는 뭐 되게 웃기게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비상등 스위치라든가 에어컨 스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그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참 앙증맞고 보기 좋습니다. 그 아래 에어컨 전체 컨트롤을 하는 모듈은 로타리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순정 오디오가 그대로 달려 있어요. 오토매틱입니다. 운전하기 엄청 편해요. 뭐 이런 정도가 지금 스포티지의 기존에 있는 4도어 모델이나 요 2도어 모델이나 비슷한 형태의 여러 가지 장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특이한 거는 이렇게 트위터가 여기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꽤 괜찮은 소리가 납니다. 그 90년대 이게 그 중반 정도, 중후반이라고 해야 되죠. 그 정도에 만들어졌어요. 이게 처음에 스포티지가 나온 게 93년인데 요 차량 같은 경우는 칼만이라는 독일의 코치빌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럽형 모델이라든가 유럽 수출형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내에서 생산을 하지 않고 독일에 있는 칼만이라는 회사가 위탁 생산을 했는데요. 원래 컨버터블 쪽에서 엄청 유명한 회사입니다. 예를 들면 폭스바겐, BMW, 뭐 벤츠 이런 데에서 생산하는 컨버터블 일부를 위탁 생산을 맡아서 한다거나 이렇게 하던 회사인데요. 요 기아 스포티지의 유럽형 모델하고 요 이제 투도어의 컨버터블 소프트탑은 전량 칼만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마무리라든가 만듦새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 기아에서 만들던 거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잘 만들긴 합니다만은 독일에서 만들었던 차량이라서 더더욱 또 가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시승을 제가 한번 해볼 거예요. 엔진은 2.0 그 가솔린 엔진 스포티지하고 똑같으니까요. 직접 엔진 시동 걸고 시승하는 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먼저 시동을 걸어 볼게요. 네, 시동 소리 괜찮죠? 전체적으로 보면 20만 킬로 가까이 되지만 상당히 그 기계적인 부분들 정비가 잘 돼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운전해서 가보면 정말 느낌이 좋습니다. 베스트 프렌드 마이드. 내비게이션을 실행합니다. 어때요? 지금 현재 이게 이제 시골에 있는 작은 길인데요. 아스팔트 노면이기는 하지만 흙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아서 좀 좋지는 않습니다. 노면이 좋지는 않은데 저기 가다 보면은 범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아마 영상에 담길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충격이나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하체 정비가 그동안 꽤 잘 돼서 뭐 떨그럭거리는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스포티지 4도어 모델로 가솔린 모델도 있고 디젤 모델도 있는데요. 원래 스포티지는 이런 정도 느낌이었구나 라는 걸 이 차가 알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는 주행거리가 많고 이러면 전 별로 선호를 안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피로가 누적되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차체 자체에도
피로가 누적되기 때문에 손상이 오거나 변형이 오거나 이렇게 많이들 되는데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 제가 한 7만 정도 되는 스포티지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주행거리 한 10만 킬로 정도 되는 스포티지 가솔린 모델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보다 훨씬 좋습니다. 주행거리 거의 20만 킬로니까 더블 이상 되잖아요. 그런데도 상당히 좋아요. 지금 일반 도로로 나왔습니다. 여기는 노면 상태가 조금 좋아요. 조금 밟아 볼까요? 시속 60km 이 정도 느낌이에요. 아주 안정감 있습니다. 제가 SUV나 이런 것들은 그 컬렉션에서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 승용차라든가 아니면 스포츠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좋아해서 그런 차량들 위주로 주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SUV들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스포티지 그리고 쌍용에서 만든 무쏘 이런 것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들 중에 이 차가 지금 가장 승차감은 좋습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어떻게 보면은 기아 자동차가 예전에 엘란이라는 차를 만들었죠. 그 엘란이라는 차로 보통 우리나라 회사들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포티지에서도 진짜 별난 짓을 한 거죠. 투도 소프트탑 컨버터블 모델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리고 그럴 모델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시중에 내놓고 그리고 해외에 판매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칼만이라는 회사한테 위탁 생산까지 맡겼잖아요. 그런 여러가지 일들을 시도한 창조적이면서도 도전적인 기아 자동차의 역사가 지금 이 투도 컨버터블 소프트탑 안에 다 담겨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컬렉터블한 차량들 일부 만날 수도 있고 또 기다리면 구입도 가능한 것 같아요. 이 차량은 제가 계속 매물을 보고 있다가 찾은 게 아니고요. 우연하게 친한 지인이 이거 이런 매물이 나왔는데 어떠세요 해서 바로 그 다음날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 친구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도 우리나라의 멋진 올드카들, 클래식카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이런 차량 보게 되시면 저한테 연락도 좀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또 그런 기회가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라라 클래식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차, 또 희귀한 차, 그리고 의미가 있는 차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주영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